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6월에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계급이 발생한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자, 계급 발생 나왔죠. 그리고 사실 비파형 동검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계급이 발생했고 비파형 동검이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제 요거 말고 또 한 가지의 유물이 있다면 바로 고인돌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나온 요건 이제 반달 돌칼이에요. 요 반달 돌칼은 이제 별을 수확할 때 썼던 그런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이 건립되었다. 요거는 그 이제 조선시대 그 살인들이 그 지역적 기반이 서원이었죠. 이 뭐 학생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기관.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사용됐습니다. 향, 부곡, 소는 이제 고려시대 설치됐고, 그 다음에 팔관회와 연등회가 개최된 것도 역시 이제 주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불교 행사죠. 자, 2번 갈게요.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16년 봄 가해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자,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라는 거에서 이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백제예요. 자, 이 32년 가을 가해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 구천에 이르렀는데 적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시호를 성일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왕이 둘 다 백제의 성왕입니다. 이 전사한 요 전투가 이제 관산성 전투라고 해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뭐 아실 건 아니고, 이제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라는 거에서부터 이 나라는 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설명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정답은 바로 3번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자, 요 금동대향로, 이건 정말 그 백제의 거의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향로예요. 이제 여기다 향을 피우는데, 저는 이걸 직접 부여 가가지고 봤어요. 이제 사비 백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 이거 보러 부여를 갔어요. 근데 정말로 아름다워서 30분 동안 멍 때리고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재니까 기회 되시면 꼭 부여 가가지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여 국호를 고려라 함. 송악으로 수도를 옮김, 혼인정책으로 호족을 포섭함, 발해 유민을 포용함.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 보자마자 고려의 국왕 중에 맨 처음 태조, 왕건이죠. 자, 이분의 업적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분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후뇨 10조를 남겼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가 되는 거죠. 자, 교육입국 조선은 2차 갑오개혁 때 반포가 돼서 이제 요거에 맞춰서 세워진 학교가 먼저 한성사범학교, 요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척화비를 건립한 건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고 서양 애들하고는 통상수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세운 비석이 척화비입니다. 자, 치안유지법 제정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경국대전이 편찬된 건 조선의 성종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조 14년이에요. 인조만 나와도 사실 이 전쟁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청이 조선 침략을 위해서 집결했다. 그리고 청군이 길을 차단하였으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 임금이 인조죠. 그리고 청군이 강화도를 함락하고 복림대군 등이 사로잡혔다. 임금이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이게 이제 항복이에요. 항복했죠. 그 삼전도에서, 이 삼전도가 지금 서울 잠실 쪽입니다. 자, 이 전쟁 뭡니까? 바로 병자호란. 자,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제 조선의 그 외교 정책이 친명 배금. 그러니까 명나라와 계속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여진족의 나라랑 의리 이제 배척한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가 후금이 이름을 바꾼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여진족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네들을 계속 배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패하고 항복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양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병자호란의 영양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북벌론이에요. 이렇게 청나라한테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따라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북벌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북벌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대가야가 멸망한 거는 신라시대, 특히 진흥왕 때의 일이고 별무반이 편성된 거는 이제 고려시대, 특히 이건 윤관, 여진족 킬러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발생한 거는 이제 저기 청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이기고 요동반도를 갖게 됐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이 이제 간섭을 했죠. 이거 너네가 이거 왜 가져가냐? 뭐 이러고 간섭을 한 거예요. 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거는 원 간섭기예요. 고려 시대죠. 몽골의 항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이제 원 간섭기가 접어드는데 이때 이제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거고 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한 사람은 공민왕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둘 다 선지에서 잘 나옵니다. 자, 쌍성 총관부의 설치는 원 간섭기를 뜻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이에요.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을 보니까 이자겸,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해서 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자겸의 난이죠. 그 다음에 묘청 등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요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려 시대는 문벌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힘이 막강한 귀족들이 윗자리를 틀어지고 앉아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점점 썩어가면서 이제 사회의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문벌 사회의 동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벌들은 개선되지 않아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백성들 힘들어지고 계속 이렇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신정변에 의해서 한 방에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자, 6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곡물을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등으로 징수했다. 자, 토산물이라는 건 지방의 특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부정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특산물을 받아서 이제 납부하는 이 업자들이 지방 수령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특산물 내지 말고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같은 거 내. 이게 바로 이 가제도인데요. 요게 이제 대동법.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대동법의 시행부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이 박납의 폐단은 바로 잡혔어요. 다만 그래도 나라에서는 지방의 특산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지방 특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인이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또 영향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동법이 시행되고 공인들이 성장했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건데 다른 시험에서는 선지에 공인 얘기가 안 나오고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답으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부터 상평 통보도 유통되고 농업 쪽의 기술 발전하고 더불어서 상품 작물 재배 같은 이런 일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의 흐름에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300산업 발달한 거는 이제 이승만 때,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그 국산품 애용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기창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 기기창은 이제 개항기 시대에 그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그 신형 무기의 창고예요. 기기창. 이게 이제 그 청나라에 갔던 영선사의 영향으로 기기창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거는 과전법이라는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시행이 됐다가 조선시대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죠. 자, 7번.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경복궁에 나와 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고종의 아버지인 가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중건하였다. 원납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 이거 보면은 나와야죠. 이 경복궁 중건도 물론 중요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다른 왕의 아버지들은 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였지만 왕은 아니었죠. 대신에 약 10년 정도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뭐 비변사를 폐지했다든지 아니면은 저 경복궁을 중건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백성 민생 안정 정책으로 이제 호포제나 사창제 같은 이런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뭐 병인양요, 신명요가 일어나면서 척화비를 건립했다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왕은 공민왕이에요. 고려시대입니다. 반원 자주정책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정간섭 기구였어요. 원래는 일본 정벌을 하려고 만들었던 기구인데 일본 정벌 실패하고 계속 고려에 내정간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폐지한 게 이제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중 하나.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 시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성왕 때입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이제 세종대왕이에요. 이제 최윤덕, 김종서 이런 장군 분들을 이제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이제 영토를 지금과 거의 같은 영토로 이제 확장을 시켰죠. 마한을 복속하였다. 요건 이제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궁국기무처 회의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맡아라. 그 다음에 이제 거행하도록 하라. 자, 궁국기무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1차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갑오개혁 때는 이제 그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에서부터 이제 그 개혁이 주로 주도가 됐어요. 이제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관은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군국기무처 보면 1차 갑오개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모든 관원을 이끌고 황구단에 이르러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낸 후 황제에 즉위하였다. 자, 요건 이제 대한 제국이 수립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1차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수립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 2차 갑오개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이 명성황후가 죽죠 이때. 그 일본인들이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명성황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이 뒤이어서 일어나요. 이제 갑오개혁하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해에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이제 고종이 신분의 그 신원의 위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일본 막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이러는데 본인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입니다. 이 흐름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죽으면서 고종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아관파천이 단행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은 뭐 고려시대
그 중기에 있었던 일이죠.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거는 이제 조선 순조 때 삼정의 문란과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요거에 의해서 난이 발생했고, 이 조선 형평사가 조직된 건 1920년대 형평운동,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중에 있었죠. 자,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제적 침략에 맞선 구국운동이에요. 경제적 침략에 대한 겁니다. 방공령 사건, 보안의 활동, 국제부상운동 등이 있는데, 이제 이거랑 또 하나 관련된 게 뭐냐면 상권 수호 운동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본, 청나라 이런 이제 외국 상인들이 그 조선 상인들을 이제 이 외국 상인들 때문에 조선 상인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상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게 황국중앙총상회라는 이 이제 상인 단체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급의 폐지는 통일신라 시대예요. 신문왕의 업적 중 하나고요. 균역법이 시행된 건 영조 때입니다. 이제 그 군포,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옷감, 요거를 이제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던 그 세금 감면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추진이 됐고, 이 전민 변정도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공민왕, 노비 안건법과 비슷하게 이제 노비들 조사해가지고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자신의 명함에 남긴 유서의 일부인데요.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을 파기할 것과 체결에 앞장선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자, 유서에 동포들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결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적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은 일단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이제 통감이 부임을 하게 돼요. 내정간섭. 이토 히로부미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겠죠. 이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헤이그에다가 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분들을 이제 파견했던 그런 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걸 찾아주면 기업과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한 거는 이 두 나라끼리 맺었던 텐진 조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금운동을 벌여서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라는 겁니다. 요 단체는 특히 독립문 나오면 아셔야 돼요. 독립협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초의 시민단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 규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게 돼요. 러시아가 이제 전령도, 지금 부산 영도입니다. 여기를 빌려달라고 해요. 자기네들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연료를 좀 리필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연료를 좀 리필할 수 있게끔 머무는 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령도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그 독립협회가 집회 열어가지고 저지시켰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제 이게 집회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효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민공동회까지 열리게 돼요. 정부 관리까지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헌의 6조를 채택해서 이제 고종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 흐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예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한 건 조선학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해서 이제 준비했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한 건 정미의병이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그 국내 진공작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 광복군, 미국 OSS 전력정보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다는 한국 광복군이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한 건 정미의병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 단체를 이끄셨던 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갈게요. 미출친 이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들이 다시 만세를 외치다. 1920년 3월 1일 새벽 이 운동의 발발 1주년을 기념하여 라고 했어요. 자, 아시겠죠?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의 영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여기에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단 통치였어요. 헌병 경찰이 태형, 엉덩이 아래쪽 때리고 막 저기 공포 분위기 조성한답시고 저기 학교 선생님들도 칼 차고 수업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해서는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강소가 운영된 거는 매우 중요하죠,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입니다. 자, 을미의병은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특히 단발령, 머리 잘라라고 하니까 이제 양반 유생들이 반대한 거예요. 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4.19 혁명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이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군 사령관을 협박하고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를 비판한 혐의로 검거된 최 모 씨에 대한 소송 기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시대 언제냐면 1930년대. 특히나 이게 그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건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동원시킨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공출, 배급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출은 이제 집에 있는 뭐 금속이든 뭐 쌀 특히 쌀이나 금속 막 가져가는 게 공출. 그 다음에 이제 배급은 이제 쌀 다 가져가고 쬐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나온 지원병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강제징용,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도 뭐 정신대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왔던 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머릿속까지 일본인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뭐 한국 신민 서사 암송시킨다든지 신사 참배 이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1930년대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법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 참여한 건 급진개합파죠. 김옥균, 박용을, 서재필, 서광범 이런 분들 188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경인선 개통은 그 철도나 전화 같은 건 이제 광무개혁 시기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별기군, 이건 이제 1880년대 초죠. 이 통리 김무화문이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모군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들, 즉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름이 바로 나오네요. 김상옥 의사. 이분 이름 보면 나와야 됩니다. 이 단체의 단원으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키신 분. 이제 이 단체는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욱 의사,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 김익상 의사 이런 분들이 활동하셨어요. 의열단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에요. 김원봉 선생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결성한 단체.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다. 그다음에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의사 같은 분이 계셨다. 그리고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셨어요. 역사학자죠.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데 이분이 쓰신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동학 신자들인데, 이 교조가 이제 최재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흥선대원군 때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원운동, 명예를 회복해달라. 이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은 그 유신 체제 때 있었던 민주항쟁이에요. 이때 이제 그 김영삼 야당 대표를 갖다가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표를 제명시키면서 이제 일어났던 민주항쟁인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12.6 사태가 이어지면서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산학교랑 대성학교를 건립한 단체는 신민회. 자, 그 다음에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게 파견한 단체는 이제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체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해서 이제 대한의 독립을 이제 외쳤죠. 그리고 이게 이제 3.1운동의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30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약 15%에 불과했다. 이렇게 문맹률이 높은 상황 하에서 한글 보급 등을 목표로 가하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몽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제 계몽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주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브나로드 운동. 이거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농촌 계몽운동들, 이제 신문사랑 운동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제가 도입된 건 고려시대의 광종 때죠.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가 됐어요. 조선시대 성종. 자, 그 다음에 한성 순보가 창간되었다. 이건 1880년대 개항기 때 이제 최초의 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에 관해서는 고려 때인데, 요건 이제 승려, 진울, 요 분의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거는 이 분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이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이분에 관한 얘기를 앞에서 좀 상세하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구냐를 알아내려면 일단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책들을 몇 가지 좀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정도는 이제 이분의 저서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선지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의열단 얘기하면서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신채호 선생이 작성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16번 문제로 이어졌네요. 자,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요것도 그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십니다. 박은식 선생이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를 건의한 분은 고려 때죠. 최승록. 성종 때 이제 학자 최승로가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이제 조선학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피의자는 반민족 행위의 죄가 현저함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사서를 작성 보고했다. 범죄 개요. 이게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친일 행동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위원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예요.
이 반민특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건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2번입니다. 재헌국회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는 건데, 이 재헌국회가 만든 법을 3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온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면,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왜 영화 암살이었나요? 그 이정재 씨가 좀 늙어가지고 그 왜 어디 재판 나와가지고 자기 그 배 이렇게 걷어내면서 막 여기 이 총알이 막 이랬던 게 그 반민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만 이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좀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예, 그 뭐 이제 관련된 사건들 몇 가지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 친일파 청산이 이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죠. 자, 삼천개혁대를 운영한 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 신간회 기억하셔야 되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추진, 요건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인데 192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요건 조금 어려워요. 이제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 북한 아닙니다. 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그 광복 직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려고 하던 그 시기에 선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통일정부를 지향하면서 수립했던 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다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자,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3천만 동포의 울부는 절정에 달하고 청년들이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다가 총탄에 쓰러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3.15 선거의 불법과 무효를 인정하고 1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자, 이거 우리 민주화 운동 중 하나죠. 3.15 부정선거 하면 나와야 됩니다.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이 관련돼서 여기 뭐 청년들이 쓰러졌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주열 같은 학생 열사분 계시죠. 이제 김주열 열사가 이제 그 최루탄 맞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좀 울산 앞바다에서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면서 막 대학 교수들까지 시국선언 발표하고, 결국은 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한 번 더 바뀌어요. 내각 책임제로 개헌됩니다. 내각 책임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주 4.3 사건은 그 남한만의 선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운동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그 60만세 운동, 요거는 이제 그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학생들이 이렇게 만세 운동을 모의했죠. 순종 장례일에 맞춰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발각돼서 잡혀가고, 학생들이 주로 주도해가지고 일으키게 된 만세 운동입니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결정된 내용, 이제 뭐 일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하자,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 그러니까 분할 통치라는 게 뭐 이렇게 지배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잠시 통치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자, 19번. 밑줄친 긴급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유신헌법을 근거로 긴급조치 1호. 자,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령됐기 때문에 그 유신체제 시대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언제냐? 자, 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나왔던 게 삼선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2번을 당선이 됐다가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삼선 개헌을 했고,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종신 집권을 위해서 유신 체제를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이저 정답은 4번 라가 되는 거예요. 이 4.13 호원 조치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사이의 시기 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설명 들으면 이제도 알겠죠.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 자, 금융실명제 시행됐던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예요. 자, 이 김영삼 정부에 관련한 이제 이때 있었던 업적 중에 금융실명제 시행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OECD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무개요.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게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한 건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제 이승만 정부 때고, 이 법을 제정한 건 재헌국회에서 했던 일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후 수능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이걸 듣는 수험생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 나왔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향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해설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